이번 시간에는 조합원 관리와 운용 이슈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조합원 관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조합의 운영에 관한 여러 사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 내용으로는 조합원 관리, 가입과 탈퇴, 그리고 조합원의 의무와 관리, 조합원의 홍보, 모집,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협동조합의 운영 이슈를 점검하고 조합원의 태도와 관점을 바꾸는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의 구성원은 바로 조합원이죠. 이러한 조합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의 주체는 바로 조합원입니다. 운영하고 소비하고 교육하고 나눔하고 연대하는 주체로서 모든 사업은 바로 조합원의 참여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협동조합을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조합원 관리라고 할 수 있죠. 학교협동조합은 학생들이 신입생이 들어오고 또 고3 졸업생들은 탈퇴하고 어떻게 보면은 들어오고 나가는 그 회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합원의 관리가 필요하고 졸업한 학생들은 지역주민조합원으로 다시 가입해서 학교협동조합의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조합원 관리가 관건입니다. 그러면 조합원 관리 중 가입과 탈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합원 가입은 협동조합의 1원칙이 협동조합은 7원칙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7원칙 중에 1원칙이 바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협동조합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모든 조합원에게는 다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를 하고 또 내가 조합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 하겠다라고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조합원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 조합원,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계속 등장했던 바로 이 사주체의 조합원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조합원에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가입서를 작성을 하고 각 학교협동조합마다 조합원 가입서 그 양식이 있습니다. 그 가입서를 작성하고 그 해당 조합이 규정하는 최저의 조합금이 출자금이 있어요. 일자에 보통 5,000원 한 학교도 있고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더 적은 금액일 수도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5,000원, 10,000원 학교마다 다른데요. 그 출자금을 납부하면 어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다 가입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누가 조합원인지 명단을 알기 위해서는 조합원 명부를 또 학교 협동조합의 사무실에 따로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탈퇴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학교협동조합의 정관에 정해진 대로 만약에 조합원이 탈퇴를 원합니다 라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라도 들어올 때 누구라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탈퇴도 탈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조합원에 한해서는 누구라도 탈퇴가 가능합니다. 단 요 두 번째 사항이 되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10월이다. 근데 당장 내가 4월에 만약에 가입할 때 출자금을 10월인데 당해년도에 나 탈퇴할 거니까 내가 처음에 가입할 때 냈던 그 조합원비 출자금을 주세요. 반환을 원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당해년도에서는 바로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탈퇴 시의 출자금은 해당 회계년도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해, 올해로 치면 2021년도잖아요. 그러면 어떤 한 조합원이 올해 탈퇴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면은 다음 해
내년 2022년도 정기총회에서 그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을 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나면은 그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걸 많이 혼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번째 사항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탈퇴 조합원은 이 환급을 만약에 원하는 경우에는 탈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굳이 환급 원하지 않아요. 그 출자금을 조합을 위해서 기부하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부를 하거나 그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결정을 하도록 조합원에게 고지를 하는 것이 또 조합의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합원들은 어떤 의무와 권리를 가질까요? 우선 경제적인 의무를 첫 번째로 들 수 있는데요. 조합원으로 1좌 이상의 출자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딱 1자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더 뭐 5자, 10자 뭐 원하는 대로 하지만 굉장히 그 큰 금액은 또 이렇게 또 제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자 이상의 출자금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출자를 하고요. 이런 경제적인 의무가 있고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협동조합에서 다양한 사업을 운영을 하잖아요. 보통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을 다양한 사업을 내가 조합원이니까 그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참여에 여러 행사가 있겠죠. 회의도 있고 교육도 있고 행사도 있고 조합이 운영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무를 받으니까 권리는 또 뭐가 있을까요? 권리는 의결권과 또 새로운 임원 선출에 필요한 선거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1자가 아니라 10자를 했다고 내가 더 많은 표의 그런 가중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1인 1표제입니다. 아무리 출자금이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뭐 교장 선생님이건 1학년 신입생 학생이건 똑같은 의결권과 선거권의 그 형평성의 원리에 의해서 1인 1표제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조합원의 권리고요. 그리고 이제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제가 이제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임원들을 선출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고, 그리고 출자금 환급 청구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출자금 다시 반환해 주세요 하는 청구권을 또 마찬가지로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조합원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한번 또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탈퇴를 희망하며 출자금 반환을 신청하는 조합원의 출자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바로 환급받을 수 있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답은 X입니다. 탈퇴 시의 출자금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해에 정기총회에서 그 승인을 받아야만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년도에는 바로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합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업무를 대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홍보는 우선 학교협동조합의 그 참여자는 사주체, 그 각각의 욕구가 있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학기 초에 그 주체별로 어떤 기획안을 마련해서 홍보 전략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는 뒤에 세부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체별 홍보 전략을 수립을 해서 이 각각의 지역 주민이나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립을 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학생 조합원은 이제 매일 학교에 등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등교 시에 교문에서 학교협동조합이 바로 이런 곳이고 여기에서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신규 조합원에 가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와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과가 있습니다라고 전반적인 학교협동조합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교문에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다 더 길게 집중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실 홍보나 아니면은 뭐 학생들이 학교를 배정받으면 학교에 OT를 위해서 오잖아요. 그때 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신입생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선물 같은 것도 따로 조합해서 마련해서 홍보 겸 이렇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이런 이벤트도 기획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후에 이제 아이들이 신입생들이 입학식을 하러 오면은 이때 학생 조합원들에게 학교 협동조합의 홍보 영상 같은 것을 상영하면서 굉장히 생소할 수 있잖아요. 이걸 잘 모르고 오는 학생들은 이런 게 있네. 내가 배정받아 온 학교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니까 입학식 때 홍보 영상을 상영을 하고 또 관계자가 나와서 설명을 하면 훨씬 효과가 좋겠죠. 그리고 이제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지나서 이제 학기가 시작이 돼서 가는 중간에는 조합원 가입을 위해서 오프라인이든 아니면 요즘은 또 각종 그 SNS 매체가 있으니까 온라인 이벤트로도 학교 협동조합을 알리는 이벤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바로 학생조합원을 위한 홍보 전략이었고요. 이번에는 교직원, 선생님들을 위한 조합원 홍보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교사 연수가 있고요. 아니면 교무회의와 같은 일정이 학교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연수나 교무회의에 학교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한테 미리 이제 찾아가서 이런 설명회를 하고 싶은데 일정을 어떻게 배정받을 수 있을까요?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협동조합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또 안배를 해주세요. 그러면 요럴 때 교직원 대상의 학교협동조합 설명을 회를 하면은 잘 모르고 계셨던 선생님들이 달리 이제 보인다. 우리 학교에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교육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기관이 있었구나. 새롭게 아시고 1년 동안 모든 물품을 뭐 학교 가게가 있는 학교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와서 열심히 구매해 주시고 또 필요한 또 일이 있으면 정보도 서로 교류하고 이런 활동들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입으로 이제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새로 정근을 오시죠. 그러면 신입 교사 대상으로 학교협동조합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그 홍보 물품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요. 그리고 교직원 중에서 선생님 이사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좀 해주세요. 담당해 주세요. 이렇게 유치 활동도 하고 그리고 진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학교협동조합이 이제 창업가 정신 또 소셜 벤처 요즘 트렌드에 맞게 그렇게 진로나 창업과 관련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 수업과 협업을 하면은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사 대상의 각종 강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을 위한 메이크업 그 강좌를 진행을 했는데 선생님들의 그 반응이 그렇게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그 이사장님이 말씀 전해준 그런 내용을 듣고 다른 학교들이 그럼 우리도 교사 대상의 다양한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봐야 되겠구나 라고 기획하는 또 그런 피드백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정보 교환하면서 효과가 있고 새로 신규 조합원 유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서로 정보 공유를 하면서 같이 운영해 나가면 굉장히 좋은 팁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주체인 학부모 조합원을 홍보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이제 새로운 학교에 배정이 돼서 오면은 학부모들도 그 학교에 입학식 아니면 총회에 오시게 되겠죠. 참여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배정받은 학교에 학교협동조합이 있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오시면은 입학식에서 학생들과 똑같이 입학식에 참여한 학부모님들은 이런 그 입학식에 그 학교협동조합 설명 영상을 보실 수 있을 테고 아니면 입학식에는 못 오시면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총회에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학부모 총회 때 이런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이제 초, 중, 고에 학부모 동아리가 따로 또 운영이 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학부모 동아리와
아니면 또 학부모회는 어느 학교나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동아리나 학부모회와 함께 학교협동조합이 같이 협업하는 그런 행사나 이런 강좌나 이런 것도 기획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잘 모르는 내가 이 학교의 학부모예요. 하지만 학교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런 학부모들을 또 이렇게 홍보를 위해서 강좌를 따로 마련하거나 아니면 제가 봤을 때 독서 모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책을 읽으면서 서로 정보 교환하고 생각도 교류하면서 이게 왜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전체 내 아이뿐만 아니라 이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사람들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직원 또 지역 주민 학부모까지 같이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학교협동조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독서 모임은 또 굉장히 좋은 방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조합원은 어떻게 홍보를 할까요?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협동조합 강의를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요즘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나 소셜 마켓 같은 운영을 하는데 지역 주민 조합원들이 이제 마을의 행사니까 오게 되면은 땡땡 학교 협동조합입니다. 저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공간에서 홍보하기에 또 적격이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활용을 하면 좋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는 혁신교육지구로 이렇게 비수도권에 가면은 그런 곳이 꽤 많더라고요. 가면은 혁신교육지구 안에서 학교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교육적인 그런 철학이나 그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연관을 해서 새로운 사업도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확장이 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일종의 예입니다. 공정무역 마을 만들기 같은 이런 활동으로도 전개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그 기관들과 같이 연계하는 그런 학교 협동조합의 활동을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시지만 무조건 다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에 대한 소개를 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적극 또 학교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대상별로 어떻게 홍보하는지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은 이번에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학교협동조합은 매년 졸업생을 배출을 하죠.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합원 수가 항상 변동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체 조합원 중에서 주체적으로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남아있는 비율이 3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합원들을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가입만 한 사람, 단순하게 물품을 소비하는 사람, 아니면 거기서 약간 더 확장을 해서 사업이나 학교협동조합이 하는 사업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충성도가 높은 주체적 참여자로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학교협동조합은 가입과 탈퇴가 주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기록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 사람은 탈퇴했는데 아직까지 탈퇴 처리가 안 돼 있고 남아있네? 이렇기 때문에 가입이나 탈퇴가 있으면 바로바로 즉시 그 수정 작업을 해서 의무적으로 조합원 명부를 조합에 비치해야 합니다.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조합원 관리를 할 때는 이건 하나의 팁인데요. 조합원 관리 번호를 매기고 성명, 그다음에 금액, 연락처, 개인의 인적 사항을 그다음에 소속이 뭔지, 유형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가입일과 탈퇴일 등의 정보 등을 같이 입력을 해서 관리하면 누구라도 와서 조합원 명부 좀 보고 싶은데요 하면은 이렇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비치해 두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관리 파일은 어느 학교협동조합이라도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중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사항이 아닌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1번 조합원으로 일자 이상의 출자금 납부. 2번 조합의 회의, 교육, 행사 등 조합 운영에 참여 의무. 3번 출자금에 비례해 의결권의 비중이 커짐.
4번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짐. 자, 이 네 가지 사항 중에서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 사항이 아닌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답은 뭘까요? 바로 네, 3번입니다. 학교협동조합은 출자금에 상관없이 1인 1표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답은 3번입니다. 이번에는 학교협동조합의 운영상에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좀 살펴볼 텐데요. 어떤 문제들이 나타날까요? 일단은 굉장히 잦은 운영진 교체가 있습니다. 학생은 졸업하고요. 교사는 정근을 갑니다. 그리고 이런 들고 나는 이 빈도수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잦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학교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운영 시 업무 부담을 하는 그런 세무, 회계, 노무, 법무, 행정, 경영 관리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업무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심지어 네 주체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필요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반드시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죠. 그리고 수익 발생이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저마진으로 공급하는 것이 학교협동조합의 취지이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진들이 자원봉사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가게 아이들이 이제 먹고 버리는 이제 음식을 먹고 버리는 일로 인해서 쓰레기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협동조합은 이중성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사람들이 모이는 결사체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수익을 내는 사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조직 운영을 하는 결사체, 그리고 사업 운영을 하는 사업체, 비행기의 두 양 날개처럼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업 운영을 하는 운영진은 매니저, 사무국장 또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 활동가들은 사업을 담당하고요. 결사체인 조직은 이사회 총회를 담당하는 임원이나 조합원들이 또 한편에서 움직입니다. 이 두 양날개의 결사체와 사업체의 모든 조직과 사업 운영을 다 총괄하는 것이 바로 이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이 해야 되는 거는 모든 운영과 이런 운영 실무와 실무를 담당하는 운영진을 조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학교협동조합의 핵심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핵심 인력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장과 이사회, 임원 이외에도 조합을 어떻게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성과 주체성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자꾸 고양하도록 독려하는 활동이 중요한데요. 바로 이 그림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성인 조합원만 나열을 한 건데 교직원 조합원과 지역주민 조합원 그 사이에 학부모 조합원이 이렇게 중간에 있는데요. 모두 성인 학생을 제외한 3주체들이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의 핵심 인력으로 어느 구성원이든 어디에 속하든 간에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냥 무늬만 조합원인 손님 조합원에서 주인 조합원으로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을까요? 입문 계기는 각각 다릅니다. 뭐 좋아 보여서 아니면 친구가 가입해서 아니면 학부모가 알선해서 뭐 이렇게 다양한 입문 계기를 갖고 학교협동조합에 문을 두드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보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거든요. 바로 자기 성취의 경험을 한 사람은 그냥 손님 조합원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로 주인 조합원으로 거듭나는데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동기부여와 자기 성취의 경험을 한 사람은 손님 조합원에서 바로 주인 조합원으로 스스로가 변화되고 내 태도와 관점이
바뀐다는 거를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협동조합에 와서 경험을 하신 모든 분들이 입을 모아 하는 것이 내 아이와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정말 오길 잘했다. 내가 이 학교협동조합이라는 이 참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룩해내는 그런 공동체의 어떤 그 가치 실현을 나도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데 굉장히 뿌듯함을 느낀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손님 조합원에서 주인 조합원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다각도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필요하겠죠. 그런 일들이.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하냐.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관계 유지를 통해서 서로 열심히 자발적인 주인 조합원으로 가는데 필요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보가 임원한테만 쏠려 있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모두 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를 해서 이 소비자에서 이사장까지 이렇게 가는 일종의 루트인데요. 이거를 단순한 손님 조합원의 마인드인 소비자에서 주인 조합원으로 모든 걸 총괄하고 책임지는 이사장까지 이제 자원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내적인 변화를 이룩한 거죠. 자, 마지막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땡땡 조합원에서 땡땡 조합원으로의 태도와 관점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괄호 안에 들 두 가지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맞추셨나요? 바로 손님 조합원에서 주인 조합원으로의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로 조합원 관리, 그래서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조합원은 어떤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렇게 가입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는 학교협동조합의 운영 이슈를 점검해 봤습니다.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들, 어려움들, 그리고 학교협동조합이 가지는 이중성, 그리고 핵심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합원의 태도와 관점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